1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들 보면 지금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나무를 되게 많이 짊어지고 스스로 불에 타고 있는, 화형을 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두 주인공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굉장히 힘든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와요. 이 1번 분들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요즘 사람이 뭐 아예 싫은 것까진 아닌데, 막상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것들이 힘들다, 이걸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게 좀 피곤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말을 해야 되는 것도 싫기도 하고, 정말 용기를 내서 힘들게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서는 그거 뭐 별거 아니다, 네가 노력이 부족한 거야, 너 지금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야,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너무 싫고, 또 이제 내가 겨우 정말 힘들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또 정말 괜히 쓸데없는 조언들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싫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냥 일단은 혼자 생각하고, 내가 직접 해결하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선택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만주 10번처럼 주변에서는 1번 분 보면서도 어차피 이 사람은 혼자서도 다 감내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웬만한 일에는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완즈 10번은 되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말하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정신 차리는 사람, 바짝 해결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완즈 10번도 원래 혼자가 무조건 편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나도 사람을 믿었고, 내가 어느 정도 좀 진심을 가지고 대하면 세상도 나를 진심으로 대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또 몇 번 경험을 겪다 보니까 사람한테 기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접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형을 스스로 자초한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이 어떤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순간도 있었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마지막 순간에는 나만 남아서 일을 마무리해야 됐던 그런 순간들, 정말 힘들게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상대방은 그거를 금방 잊어버린다든지 뭐 이래서 좀 서운함이 쌓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게 편하긴 해요. 기대를 안 하면 실망할 일도 없고, 처음부터 그냥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잖아요. 딴 사람한테 부탁했다가 기다리면서 신경 쓰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하는 게 빠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핵심 카드로 이 보호라는 단어랑 이렇게 문을 굉장히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있는 자물쇠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지금 1번 분이 이제 스스로를 일단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잠그고 어느 정도 벽을 만들었다라는 걸 말해요. 물론 이 벽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한테 또 마음을 여는 거, 이건 당연히 쉽지 않죠. 근데 요즘 이 보호막, 이 벽이 1번 분을 조금 답답하게 만들기 시작한 것 같고요. 의심하게 되는 일도 많을 것 같아요. 누가 일단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이걸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이제 그래서 누가 1번 분한테 와가지고 너 요즘 괜찮아? 뭐 이거 괜찮아? 혼자 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그냥 괜찮아, 이렇게 그냥 답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정말 좀 힘들기도 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기도 한데, 막상 내가 말을 꺼내고 나면 일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또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일단 그냥 넘어가는 거죠. 과거에 이미 지금 타워 카드를 만났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대방이 이 마음을 알아주겠지. 우리는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이 사람도 나를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내가 힘들 때도 이 사람이 옆에 있어 주겠지. 왜냐면 나도 지금 이 사람이 힘들 때 같이 있어 주니까. 이런 식의 믿음이 있었는데, 타워 카드는 그게 한번 크게 깨졌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번 분이 누구한테든 지금 받으려고 하지 않게 되고, 내가 얼마나 덜 상처를 받을까, 차라리 거리를 두고 기대를 말아야 된다, 좀 그런 마음도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조만간 1번 분한테 되게 조금 작은 사건이 하나 온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동반자를 말하는 카드도 나와 있고 컵 2번도 나와 있어요. 아마 1번 분이 이제 아직 말하지 않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상대방이 누군가가 일단 먼저 눈치를 챌 것 같아요. 1번 분한테 와서 요즘 힘들어 보인다, 그걸 딱 캐치를 해서 이 사람이 먼저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요.
전에 여러분이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말로 했던 얘기를 기억했다가 다시 그걸 챙겨줄 수도 있죠. 1번 분이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은데 누군가 와서 요거는 내가 할게 그냥. 이거는 혼자 하지 마. 이렇게 올 수도 있죠. 뭐 엄청 모든 큰 일을 다 대신해 주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뭐 귀찮게 어딘가 연락을 좀 계속 해야 한다든지 필요한 걸 찾아보는 그런 좀 번거로운 일이라든지 소소하게 물건을 챙겨준다든지 아니면 뭐 일정 잡을 때 1번 분 편하게 맞춰주는 그런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되게 작은 배려 하나가 1번 분한테 일단 감동으로 다가온다라고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정말 먼저 많이 생각을 한 다음에 정말 어렵게 부탁을 해야 사람들이 그때 돼서야 생각해보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굳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먼저 나를 신경 써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한 사람이 나를 살펴봐준다. 이런 흐름 때문에 또 연애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혹시 지금 1번 분들께서 솔로이신 분이라면 굳이 엄청난 연애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컵 2번은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고 주고받음이 확실히 있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약간 내 위주로 맞춰주는 면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서서히 알아가는 가능성도 있고요. 원래 알던 사람인데 딱 둘만의 장면에 들어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준다든지 뭐 책임을 나눠준다든지 상황을 정리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1번 분의 스트레스를 확 줄여줄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뭐 큰 걸 도와주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힘든 상황, 나의 부담감 그걸 알아봤구나. 그게 정말 중요해요. 또 오늘 순간순간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집중해라 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1번 분 경우에는 누가 잘해주면 이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이럴지 나중에는 마음이 변하지 않을지 그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게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사람이 한 번만 실수를 해버리면 역시 사람 믿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결론을 좀 빨리 내려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카드는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카드예요. 지금 이 사람이 오늘 이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까 말했던 바로 직전에 얘기했던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는지, 나를 지금 이 순간 존중해 주는지, 자기 말을, 자기가 했던 말, 자기가 던졌던 말을 기억하고 그 말대로 행동을 하는지, 그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천천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원래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신뢰라는 개념은 처음 딱 만나자마자 알게 되고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지금 돌다리를 건너고 있잖아요. 이때는 한 번에 다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일단 자기 눈앞에 있는 돌 하나씩 하나씩 발을 옮겨야 돼요. 연애 관계가 아니라 친구나 동료나 지인, 조금 더 여러분과 가까워지는 사건도 가능한데요. 중요한 건 어떤 관계가 오느냐가 아니에요. 곧 다가올 사건은 궁극적으로는 1번 분이 내 인생이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게 확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이고요. 그게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내 인생에 되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누가 다가와가지고 배려를 해준다든지 뭐 그럴 때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한다던가 아니면 뭐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걸로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받은 배려는 정말 오늘의 배려로 기억을 하고 만약에 이 상황이 좀 고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고맙다라고 꼭 말로 표현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 오늘의 것에 집중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관계가 흘러가는지 그걸 또 지켜보는 즐거움이 있겠죠. 아마 이제는 1번 분이 워낙에 많은 일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안목이나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이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일 거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곧 어떤 사람이 와서 아주 작은 소소한 배려를 할 거예요. 그게 이제 1번 분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그걸 조금씩 바꾸게 될 것 같아요. 세상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아직 세상은 그렇게까지 차갑지 않구나. 그걸 이제 1번 분이 새로 알게 되실 거고 감동받는 순간 곧 올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좀 미뤄지는 상황에 대한 얘기들, 또 지금 미뤄지는 상황을 바라보는 주인공의 이 약간 어둡고 회색 비친 표정들, 이 카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2번 분들 요즘 뭔가 다른 사람들의 좋은 소식 같은 좋은 얘기들, 이런 걸 보면서 나한테도 언젠가는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 자기 잘하는 일을 되게 빨리 찾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 보면 되게 좋은 결과를 착착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인정을 쉽게 받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아직도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 내 장점도 잘 모르는 것 같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이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여러분은 엄청 뭐 큰 성공이나 행운을 바라는 것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제까지 조금 해오는 일들도 세상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노력을 하든 애쓰든 뭔가 시간을 투자하든 그게 나중에는 의미가 있었어, 이제 그거를 눈으로 좀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여러분 저 마음 밑에 있는 곳에는 여러분이 받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 이것에도 계속 좀 신경이 쓰이실 것 같거든요. 오늘 동전 5번이 먼저 나와 있는데,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결핍이에요. 나는 왜 그게 없을까? 왜 나는 가지지 못했을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이것이 이제 에너지의 불균형을 말하기도 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 부탁을 잘 들어줬는데 왜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까? 내가 열심히 한 건 당연한 건데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해도 되게 쉽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 왜 나는 그렇게 공정하지 못할까? 좀 그런 경험도 있으실 수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래도 저 밑에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왜 나는 운이 잘 따르지 않는 걸까? 서운했던 순간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굳이 주변에 있는 딱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랑 비교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걸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 누군가가 나보다 좀 더 빨리 결과를 갖게 되면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준비가 덜 된 건지, 내가 하는 건 좀 내 스타일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건가? 나는 원래 이렇게 눈에 잘 안 띄는 사람인가? 실전에 약한 건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오늘 핵심 카드를 보시면 성장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밑에 있는 기다림, 미뤄진다, 이 얘기랑 같이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번 분이 성장을 정말 못했던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어렸을 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 아는 것도 많으실 거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고요. 특히나 사람 보는 눈도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약간 이 성장의 타이밍이라는 게 좀 늦게 되면 좀 답답해지거든요. 우리가 정원을 가꿀 때 보면 씨앗을 하나 심어두고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 마음은 되게 급해요. 자꾸 흙을 들춰보게 되거든요. 이 씨앗이 제대로 나오는 건 맞는 건가? 죽은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흙 아래에서 뿌리가 계속 자라나고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이번 분도 그런 시간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당장은 아직 결과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동안의 여러분의 경험들이 계속 흙 아래에서 이렇게 쌓여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요. 문제는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번 분이 스스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정말 성장인가?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죠. 아마 이번 분들 중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면 사람들의 뭐 분위기라든지 특히나 유행 같은 거, 이런 거를 되게 빨리 캐치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누구랑 약속을 딱 잡을 때도 센스 있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만나자, 동선을 정한다든지 시간을 정한다든지, 또 뭐 선택지가 여러 개 있을 때, 옵션이 여러 개 있을 때 요렇게 고르면 돼, 약간 이렇게 그런 걸 골라내는 센스들, 그런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음식이나 물건 고르는 감각이라든지, 정보가 세상에 엄청 많은데 그걸 검색하고 그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추려내는 거, 또 글이나 사진 같은 거 잘 만들어내는 이 미적인 감각들, 또 그걸 언어로 설명을 잘 하는 능력들, 얘기를 또 잘 들어주는 공감 능력들, 사람을 대하는 센스들, 이런 거 중에 몇 개를 여러분이 아마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능력이 성적으로 뭔가 딱 숫자로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분이 사실은 그게 내 장점이야, 나 강점이 있어, 이렇게 크게 좀 알아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컵의 기사랑 완즈 여왕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좀 휙 넘겨왔던 부분들, 그걸 이제 세상이 조만간 알아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요. 특히나 완즈 여왕은 억지로 노력하고 티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세월을 통해서 좀 익어온, 정말 성숙해온 매력이에요. 물론 이게 그게 엄청 큰 사건까지는 아니고요. 누가 2번분한테 와서 네가 그때 이렇게 골라준 물건 진짜 좋더라. 또 비슷한 거 하나 더 추천해줘.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전에 네가 알려줬던 거 진짜 도움이 됐다. 야, 역시 너는 진짜 아는 게 많다. 약간 이렇게 비슷한 걸 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했던 걸 보면서 어디서 했어? 어떻게 했어? 그걸 물어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여러분이 이미 완주 여왕은 이제 피로 타고난 사람이거든요. 과거에 여러분이 누굴 도와줬던 사건, 그게 이제 다른 차원으로 이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렇게까지 큰 보답을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와서 2번분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소소한 작은 선물을 준다든지, 또 2번분한테 필요한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고요. 엄청 큰 돈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완지 여왕은. 근데 존재감이 강해지거든요. 아, 내가 좀 좋은 마음으로 했었는데 그게 의미가 있었구나. 그걸 알아보는 쪽에 가까워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생각보다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게 좀 다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마시고 누가 이제 와서 고맙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아, 도움이 됐다니까 정말 다행이다. 칭찬을 받는다면 정말 그렇게 봐줘서 고맙다 이렇게도 말해보세요. 칭찬을 받는 거를 이제 잘난 척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느낀 감정을 오히려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일이기도 해요. 내가 한 건데 상대방이 그걸 칭찬해줬어요. 내가 계속 그거를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별거 아니야, 계속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는 나 자신도 그렇게 여기게 되고 상대방도 이거 진짜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믿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아주 별거 아닌 거라고 해도 그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도움이 된 거면 사실 그건 그 사람한테는 진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키오스크 쓰는 게 어렵지 않아도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는 도움이었던 거죠. 내가 그냥 쉽게 한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특히 또 2번분은 주는 거는 익숙해도 받는 건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선물을 준다든지 밥을 사준다라고 해도 괜찮다라고 일단 거절하고 그러셨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좋은 관계라는 거는 딱 그렇게 뭔가 계산서처럼 숫자를 딱딱 맞추는 관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주고받음의 에너지가 서로 마음이 오고 가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순환되고 추억으로 남는 관계, 그게 더 좋은 관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2번분도 받는 거를 서서히 해보세요. 주변에서 아마 2번분한테 고민을 자주 털어놓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럴 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을 정리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맞아, 그런 거야 라고 공감하는지, 그걸 또 알아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2번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동, 그 안에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여러분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충분히 쓰일 수 있는 거구나. 내가 한 행동이 좋은 반응으로 들어오는구나. 이런 경험들, 필요한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그게 사실은 오늘 마지막 카드가 말하는 풍요의 에너지거든요. 예전엔 여러분이 아마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이렇게 넘기셨을 수도 있는데, 이번엔 그러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나도 잘 몰랐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보는 관점의 전환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능력이 있으실 거고요. 사실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꼭 필요한 사람인지 조만간 그걸 알게 되는 그 사건을 만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고르신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들 보면 요즘에는 좀 실제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그런 일보다도 머릿속으로 미리 걱정하는 일 때문에 사실 더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도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 때는 뭔가 보여지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답이 지금 안 와요. 답이 안 오는데 그러면 결과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되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계속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밤이 되면 낮에는 그냥저냥 잊고 있었던 걱정들이 다시 막 떠오르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한 가지 생각이 끝나면 또 바로 다음 생각으로 이어지는 그런 패턴도 보이고요. 사실 실제로는 확인된 팩트는 별로 없는데 머릿속에는 지금 시나리오가 엄청 많이 굴러가고 있어요. 특히나 좋은 쪽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쪽으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내가 더 놀라지 않으려면, 더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 대비를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돼 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또 그냥 여러분한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은 내 인생을, 내 상황을 잘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나는 말은 쉽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면 답이 좀 보여야죠. 또 아니면 뭐 일정이 좀 정해지고 세팅이 돼야죠. 관계의 차원이라면,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유라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핵심 카드로 지금 에너지 카드가 나왔는데요. 사실 3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있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책임감도 있고 또 문제 해결 능력 이걸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에너지가 딱 이렇게 모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 방향으로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고 분산돼 있다. 이게 지금 모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카드거든요. 실제로 정말 인생을 막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쪽으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의 많은 에너지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몸은 쉬고 있는데 머리는 계속 쉬지 못하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 카드 보시면 이 주인공 머릿속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생각들이 막 뒤엉켜 있어요. 이거는 그냥 생각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태엽처럼 태엽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태엽이 하나하나씩 맞춰지는 것처럼 딱 예측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서져 있어요. 예측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각각을 다 따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각각의 걱정도 늘었다라는 걸 말하는 카드예요. 이러면 우리는 주변을 되게 잘 살펴봐야 되고 흐름을 읽어야 되거든요. 계속 약간 레이더를 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가 아파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여러 군데를 다 신경 쓰다 보니까 당연히 점점점 더 멘탈이 지치는 거예요. 3번 분은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이런 뭔가 정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내가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게 제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뭘 해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정말 땅 파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라면 차라리 내가 계속 땅을 파도 괜찮은데 바쁜 게 차라리 낫죠. 근데 그냥 계속 답을 기다려야 되고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려야 돼. 그러면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지가 않잖아요. 오늘 은둔자 카드도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은 좀 혼자 그걸 다 해결하려고 했던 의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부담 주면 안 되니까 혼자 찾아보고 어차피 이건 다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 그러면 남한테 말해서 뭐해. 그냥 혼자 생각하자. 좀 이렇게 선택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혼자 생각하는 거 자체 때문에 오히려 더 생각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부터 나오는 카드들 보시면 동전의 여왕, 또 칼의 기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혼자 생각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상황이 달라져요. 알고 보니까 해결 방법이 가까이 있었다라는 깨달음, 걱정했던 것만큼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지 않고 최악이 아니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사실 많은 경우에 현실적으로는 3번 분이 이제 기다렸던 연락을 받게 되실 수 있어요. 뭔가 날짜가 이제 정해지고 애매했던 것들이 딱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관계의 차원이라면 오해가 풀리는 가능성도 있고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흐름은 이제 생각보다 답이 되게 단순했구나 라는 쪽이에요. 고민이 해결되는 모습이 강하고요. 물론 그게 뭐 꼭 엄청 긍정적인 답은 아닐 수도 있고 원하던 답이랑 아예 똑같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대신 이제는 뭘 해야 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편해지는 쪽은 맞아요. 지금 마지막 흐름으로 컵 6번이랑 운명의 수레바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고민의 해결은 뭔가 과거랑 연결되는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연락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와서 연락을 한다든지 오해를 풀자 이럴 수 있고 한동안 정말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연락을 하면서 나의 지금의 고민에 해결법 도움을 준다든지 과거엔 내가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이미 포기했는데 그게 지금은 가능해지는 좀 그런 가능성도 있죠. 계속 답이 없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다든지 내가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했는데 먼저 그 사람이 말을 꺼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이걸 막 문을 열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해결하려고 작정하진 않았는데 우연히 뭐를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운명의 수레바퀴 자체는 이게 당신에게는 우연처럼 느껴질 거야 라는 걸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수레바퀴라는 게 계속 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3번 분은 과거의 경험이 있었어요. 노하우가 있었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운의 때가 차서 안목이 있어서 이제 제대로 보인다라는 것도 말해요. 우연히 알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기회라는 거가 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건 그동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릇이 만들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걱정이 없어지고 이 고민이 하나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동안 미뤄졌던 다른 일들도 조금씩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거 걱정 하나 별로 그렇게까지 뭐 실제로 차지하는 공간이 크지도 않고 시간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차원에서는 멘탈에 엄청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잔잔한 고민, 요거 하나가 없어지면 그 자리가 비워지면서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충전된다는 것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결국 3번 분은 에너지가 없던 것도 아니고 멘탈이 약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생각해야 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고 약간 계속 비상 상태로 있다 보니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하나 정리가 될 거고 원래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활력이나 에너지, 생동감 이게 다시 생긴다고 보이고요. 또 오늘 조언 카드까지 연결해 보면 아마 3번 분은 약간 독립적인 성향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은둔자 카드랑 연결해 보면 더 그렇기도 한데 이제 문제가 생겼다, 뭐 고민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게 민폐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혼자 해결하는 편이실 것 같거든요. 내가 뭘 몰라요. 그럼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그 물어보는 순간 자체가 왠지 민망하고 좀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또 내 고민 자체를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게 뭔가 나의 단점이나 약점을 말하는 것 같으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부담스럽고 그래요. 근데 진정한 자립, 진짜 독립, 그거는 아예 어느 누구한테도 도움을 안 받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고 있어 라고 해도 우리 모두는 사실 연결돼 있어요. 나 독립해서 혼자 살아 라고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전기 들어오는 거, 뭐 건설, 도시, 환경, 뭐 보안, 치안 이런 거 다 누군가의 노력이 있고 누군가의 정성이 있고 고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다 연결돼 있죠. 나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난 아무도 필요 없어. 이건 독립이 아니에요. 그럼 무인도에 살아야죠.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독립이라는 건 필요한 순간에는 내가 정말 겸손하게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나도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독립이고 자립인 것 같아요. 혼자서 1시간 동안 찾아봐야 알 수 있는 거를 심지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데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진짜 몇 분 안에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에너지를 절약해야 진짜 여러분 에너지를 더 중요한 데 사용할 수 있어요. 뭔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특히 어떤 정보를 알아봐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건 지금부터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걱정인지 아니면 진짜 팩트인지 그걸 한번 구분해 보세요. 조만간 그 묵직한 여러분의 고민 하나가 제대로 해결의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특히나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는 차원이 강해요. 그래서 그 도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요즘 약간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비슷하다 그런 느낌도 보이고요. 뭔가 좀 기대되고 좀 기다려지는 일이 딱히 없어. 오늘 지나면 내일이 올 거고 뭐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가 오고 뭐 그렇긴 한데 특별하게 뭔가 기대되는 순간이 없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모먼트가 잘 떠오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게 아예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 번쯤은 거긴 가보고 싶다. 뭐 오랜만에 그 사람은 좀 만나보고 싶다. 다시 내가 시작해보고 싶은 취미가 있다. 내가 좀 배워보고 싶은 게 있어. 집안의 인테리어를 좀 바꾸고 싶어. 뭔가 패션 스타일 같은 걸 바꾸고 싶어. 약간 그런 소소한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 그건 느껴지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의 문제도 있을 거고 뭐 돈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타이밍을 봤을 때 지금 그걸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약간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마음에 넣어두고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해봐야지. 좀 이렇게 미뤄뒀던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되게 현실적으로 진짜 완벽하게 상황이 갖춰지는 그런 날은 잘 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있으면 돈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돈이 있다 그럼 또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이나 뭐 시간이랑 돈이랑 다 맞으면 내가 뭐 여행을 간다 그러면 같이 가려고 했던 사람이 일정이 안 된다든지 뭔가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뭐 나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게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오늘 첫 번째 핵심 카드로 이제 흐름, 물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이동 이걸 말하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4번분은 그동안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좀 웬만한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날짜를 정하고 뭐 연락을 해보고 정보도 찾아보고 약간 그런 준비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뭘 시작하려고 해도 시작 전부터도 마음이 좀 피곤해요. 근데 이 카드는 이제는 그러지 말고 약간 흐르는 대로 맡겨봐 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혼자서 내가 다 모든 여건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말해요. 또 오늘 두 번째 카드도 좀 일상적인 사건들, 평범한 일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곧 여러분한테 생길 일은 뭐 엄청 드라마틱하진 않을 거예요. 물처럼 흐르고 또 일상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뭐 그게 무슨 큰일이냐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약간 약속이 하나 딱 잡히는 거, 날짜가 정해지는 거, 시동이 좀 걸리는 좀 그런 장면이에요. 그동안은 조금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게 처음으로 딱 달력에 적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거든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내가 자동차를 하나 새로 샀어요. 근데 얘를 주차장에 세워두기만 하면 사실 아무 소용 없거든요. 내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드디어 오늘 내가 처음으로 이 차를 운전하는 날이야. 그걸 내가 달력에 적어두고 그걸 딱 정해서 시동을 딱 켜요. 그 순간이 진짜 얼마나 설레겠어요. 물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그 차 맨날 운전하다 보면 그런 뭐 시동 걸 때의 설렘이나 두근거림 그런 거는 당연히 사라질 건데 그 딱 바로 처음 타는 시작하는 시점 그거는 진짜 나한테는 되게 극적인 순간이에요. 남들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라고 말하지만 나는 아닌걸요. 또 오늘 카드들 보면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만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집안의 가구를 바꾼다든지 뭐 가구 배치를 바꾼다든지 또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특히 그렇겠죠. 뭐 같이 쓸 수 있는 물건을 산다든지 같이 짧게라도 여행을 갔다 오자. 그럼 이제 관계적인 차원에서도 변화가 들어오죠. 같이 사는 가족이 있는데 내가 뭔가 가구를 바꾼다거나 같이 여행 가자 그러면 왠지 그 사람이 귀찮아할 것 같잖아요. 또 거절할 것 같고 그 사람 상황은 또 나랑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막상 얘기를 꺼내고 나니까 실제로는 그 상대방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자. 뭐 한동안 어떤 근황을 모르고 지내던 사람이 나한테 딱 연락을 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같이 해보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특히 지금 칼 1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걸 뭔가를 지금 시동 거는 장면이 필요하거든요. 요걸 딱 하실 때 그때 관련된 사람한테 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관계의 차원이라면 당연히 상대방한테 나는 이러이러한 걸 원해. 이걸 확실히 말하는 게 필요하겠죠. 뭘 배운다거나 예약한다거나 내가 뭐 헤어스타일, 뭐 어떤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 여행 가보고 싶다. 이렇게 내가 혼자 하는 거라면 그거를 이제 뭔가 예약을 하고 어레인지하는 과정에서도 나랑 소통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머리를 자른다 그러면 그 디자이너 선생님이랑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그 선생님한테도 확실히 말을 해야 돼요. 내가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해가지고 나는 사실 그런 스타일을 원하는데 라고 생각만 하면 사실 상대방은 알 수가 없거든요. 혹시 4번분께서 좀 돌려서 말하는 순간이 있다든지 상대방이 이럴 때는 좀 알아서 먼저 물어봐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순간도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뭐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 줬으면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간단하게라도 꼭 말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거기 한번 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사실 거기는 좀 가을에 가보고 싶더라 이렇게 말을 해두는 것도 좋고요. 언제 한번 만나자 이렇게 좀 막연하게 말하기보다도 나는 사실 뭐 이런 날짜가 괜찮아. 나는 몇 요일이 요즘 좀 괜찮아. 어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죠. 또 그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꺼내야 상대방도 구체적으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계획을 짤 때도 처음 얘기를 꺼낼 때도 여행 가자라고 할 때도 얼마나 걸릴지 뭐 어디를 들렀다가 갈지 돈이 얼마나 들지 그거를 다 혼자 너무 정확하게 계산해서 혼자 알아본 다음에 말을 꺼낼 필요는 없어요. 일단 같이 좀 해보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좋다고 하면 그 다음에 같이 준비를 해나가면 되죠. 아마 지금까지는 시작 전부터 너무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이 입에서 안 떨어졌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운명의 수레바퀴랑 여사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상황이 되게 잘 굴러갈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조만간 되게 빠르게 타이밍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언제 어떻게 할지 전혀 정해진 게 없었는데 여행 갈까? 이렇게 얘기 한번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막 날짜가 정해지고 그 다음 순서로 착착 진행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4번분은 계속 약간 생각만 하던 게 실제로 시동 걸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사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즘 조금 문득문득 계속 생각나는 게 있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달 안에는 그 사람 만나보고 싶긴 한데 또 누구랑 여기를 같이 가보고 싶은데 이것도 한번 말로 꼭 꺼내보세요. 그리고 시동 걸기 시작할 때도 그게 혼자 다 모든 걸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던지고 나서 같이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동이 걸리고 나면 아마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 그 안에서 뭔가 기다려지는 약속 하나가 생길 거예요. 답답하고 약간 루즈하고 지루했던 그런 흐름이 탁 바뀌면서 아, 요거 좀 기대되는데? 좀 그런 마음 생길 것 같거든요. 조만간 누가 와서 날짜를 물어본다거나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꺼낸 거나 아니면 이거 같이 해볼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마 첫 번째 시그널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진짜 제안을 받는다면 그럼 그 순간에는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아주 조금씩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아주 뭐 작지만 조금 구체적인 약속? 그거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아직은 수면 밑에 있던 생각만 했던 일이 현실에서 탁 펼쳐지면서 일상에서 좀 지쳐져 있던 그런 부분, 처져 있던 거 거기에 활력이 생기고 오랜만에 와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 너무 기대된다. 좀 그런 느낌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고르신 분들 먼저 오늘 뽑으신 카드들 보면 여러분의 성향이 먼저 느껴지는데요. 아마 평소에 목소리가 좀 큰 편은 아니실 것 같아요. 어떤 나의 의견이나 주장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사람들 의견도 먼저 들어보고 좀 분위기를 살펴보고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좀 말을 꺼내는 그런 분들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는 5번 분한테 되게 차분한 사람이다. 성격이 급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와서 고민을 털어놔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무조건 그 사람 편들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또 그렇다고 너무 차갑게 막 따지고 넌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일단 여러분은 지금 컵의 왕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전체적인 상황을 일단 보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왜 이렇게 말할까? 지금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건 뭘까? 그걸 약간 순서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로 보여요. 근데 그거를 5번 분 본인은 그걸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누구나 이 정도는 생각하지 않아? 내가 말 안 해도 사람들이 결국은 비슷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답이 이미 보이는데 그래도 굳이 나서질 않는 거죠. 특히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말을 한마디를 탁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면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다 해. 약간 이렇게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부담 이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식당을 추천해요. 그러면 왠지 예약부터 다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집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평가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의견을 낸다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알고 있어도 말을 잘 안 하고 결론이 보여도 일단 지켜보자. 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핵심 카드로 자신감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나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5번 분은 내가 틀렸을까 봐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변 사람들한테 또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걸 되게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아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답을 아는 사람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목소리 큰 사람이 제일 의견을 많이 내더라고요. 또 생각해보면 살다 보면 정답이라는 게 꼭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더 많더라고요. 또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의견에 보태서 또 다른 의견을 얹고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정이 되고 이해가 되고 맞춰가고 또 이런 식으로 좀 더 좋은 방향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 그런 결론도 많고요. 또 인생에 사실 정답은 없지만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해답의 과정?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5번 분은 그동안 의견을 낼 때도 좀 완벽하게 의견을 만들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뒤탈이 없어야 되고 좀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할 타이밍을 놓치신 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미 다른 사람이랑 그 정도를 나눌 수 있는 게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그걸 나누셔야 삶이 더 풍성해지고 또 풍요로워진다라고 해요. 조만간 5번분은 그 여러분의 그 말 한 번이 그게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게 되는 그런 장면 만나실 것 같은데요. 동전 3번이랑 컵의 왕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가 딱 여러분이 한마디를 꺼내면서 상황이 정리되는 그런 가능성이 커요. 사람들은 사실 말할 때 아무리 일에 대한 얘기를 하든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우리 누구나 다 말을 할 때 감정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에 막 휩쓸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 확 멀리 가서 정리가 안 되기도 해요. 근데 이 컵의 왕은 그렇지 않고 조금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컵의 왕이 마음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컵의 왕은 누가 화가 나요? 그러면 막 화를 낸다고 해서 거기에 같이 흥분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너 화내지 마, 딱 이렇게 되게 차갑게 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일단 요거부터 해보자, 이런 식으로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컵의 왕이거든요. 누가 고민을 털어놓는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뭔가 결론을 내리지는 마. 먼저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부터 정해보자. 아니면 되게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먼저 정리해보자. 약간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뭐 거창한 그런 뭐 리더십까지는 아니겠지만 복잡하게 막 얽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딱 하나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 중요한 매듭? 그거를 딱 짚어주는 역할이 컵의 왕인데 아마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걸 그리고 또 나서지 않아도 누가 5번분한테 와서 얘기할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직접 물어볼 거예요. 원래는 엄청 세게 말하던, 크게 말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5번분 의견을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럴 때 되게 주목받으니까 또 부담되고 애매하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또 역시나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내 입만 바라보니까 당연히 부담되죠. 근데 이번에는 너무 애매하게, 너무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 게 좋고요. 내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현실적일 것 같다. 일단은 이런 쪽으로 먼저 시작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바꾸면 되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확실하게 제안을 해보세요. 또 이때 사람들이 다 5번분 의견에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원래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 여러분의 그 멘트가 진짜 중요한 게 지금은 되게 꽉 막혀있고 답이 없거든요. 거기서 이 생각의 실마리, 그걸 딱 여러분이 던져주는 거예요. 멈춰서 꽉 막혀있던 생각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하고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동력들, 그 에너지, 그게 5번분한테서 시작될 거고요. 여러분이 먼저 이쪽 방향은 어때? 이렇게 제시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위에 자기 생각을 보태고 얹고 그러면서 계속 수정이 될 거예요. 물론 그게 여러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모두가 약간 다 막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로 현실적인 방향을 얘기하는 거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완벽한 계획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첫 단추를 어떻게 꿰매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첫 단계를 정하지 못해서 멈춰있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5번분 아마 그런 첫 단추 찾아주는 능력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를 엄청 많이 칭찬하고 막 승진시켜주고 뭐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하는 말이 또 내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었구나. 실제로 이 상황에서는 또 누군가에게는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구나. 약간 그거를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5번분의 리더십은 이게 막 개선 장군처럼 막 왕처럼 막 앞에 나서가지고 깃발을 들고 다 나만 따라와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강압적인 그런 리더의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컵 3번도 나왔거든요. 몇몇 사람들 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등산을 갔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실 이 산에 올라와 본 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중간에 갈림길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 같이 이제 표지판을 읽어서 어느 쪽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이쪽으로 가보는 게 어쨌든 정상이랑 가깝지 않을까? 왔던 방향이랑 반대인 이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 어때? 이쪽 능선 이름 내가 들어봤어. 여기 어떤 정자를 만날 것 같은데 그 정자 지나고 나면 정상이랑 비슷하대. 정상 방향이랑 만날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쪽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아무도 안 와봤으니까 답은 아무도 몰라요. 물론 또 가다 보니까 알고 보면 약간 돌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정상까지 직선 코스는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어느 누군가는 직선 코스가 더 힘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갔더니 우리가 가는 길이 다 쓸모없는 길은 아니잖아요. 길마다 다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또 이런 맛이 있네? 이럴 수도 있죠. 또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에 표지판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어쨌든 다 같이 수긍을 할 거고 또 같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다 업고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부담이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의견도 내고 말할 때도 사람들이 너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내 생각을 또렷하게 이게 강압적으로 명령하자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좀 나눠보자. 나의 어떤 제안, 이 꽉 막힌 걸 풀어내려는 나의 의지, 그런 동력을 나눠보자. 그 풀어내려는 에너지를 나눠보자. 이걸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뭔가 차분한 멘트, 그게 이제 다른 사람 마음을 정리해 줄 거고 또 어떤 멈춰있던 상황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 줄 거고 또 사람들이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분도 내가 이제까지 앞에 나서지 않았는데 그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구나. 나 사실 컵의 왕인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왕이라고 생각 안 해서 내가 나의 사이즈를 너무 작게 보고 있었구나. 알고 보니까 나 좀 그릇이 큰 사람인데 나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것도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딱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그 보이는 쪽, 여러분의 발 앞에만 뭐 최종 목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딱 요만큼 보이는 그쪽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은 나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되니까요. 그게 또 여러분의 삶에도 아주 조금씩 되게 즐거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